네. 한 번도 안 받아본 생각 안 계시죠,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심폐소생술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해서 안 되겠죠. 하지만 사람이 일하는 게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위험한 상황 닥쳤을 때 신속 방역으로 하기 위해서 이 교육과는 내려 부인하실 거고요. 한 가지 미리 한번 해드리면 오늘 이 교육은 강사별로 직을 갖고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전에 모델 갖고 진행합니다. 원래 뭐 법적 없는 교육이나 같은 경우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원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걸 저희 직을 갖고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은 전액상 무료로 교육 진행합니다. 근데 저희가 무료로 교육 진행하더라도 강사 비용이라든지 재방 부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희가 후원받아서 교육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후원해주는 곳은 경희대학교 후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후원해주는 곳에 기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생님, 국가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교육 끝난 뒤에 이 본사에 전달되는 사업권과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부담되거나 긴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받으실 교육이 심폐소생술 교육은 원래 정규교육이 2시간짜리 교육입니다. 근데 저한테 할인된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긴 시간 아닙니다만 제가 우리 선생님께 최대한 알찬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뭐 단체에 소속이 되어 계시니까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으셨는데 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분기마다 받을 여성도 있고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을 받을 여성도 있고 분기마다 받을 여성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교육은 해가 지나갈수록 지금 뭐 학생들 학교 다 교육을 받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교육을 받고 뭐 공무원도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해가 갈수록 받아야 되는 범위라든지 교육받는 범위라든지 인원이 늘려갑니다. 항상. 그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자꾸만 이 교육을 받으러 갈까요? 당연하고 좀 애매한 질문이죠. 왜 이걸 계속 받아야 될까요, 선생님들? 급할 때 써먹으라고. 급할 때도 몰라.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뭐가 다 떠오르실 거예요. 떠오르시는데 말로 표현하시기가 좀 애매하실 겁니다. 자, 급할 때 써먹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맞고요. 중요해서 그런 것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 있으니까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이것은 언제 합니까? 사람이 심정으로 쓰러지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을 받으셔서 심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해마다 늘어만 간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사망자가 3%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또 넘어서 버렸습니다. 비탑수준으로 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현장이 있죠. 건설 현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사람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가 하루에 7명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숫자가 12.6명입니다. 자, 이 심장마비로는 하루에 몇 명이나 돌아가시는지 선생님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자, 그럼 제가 이거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네. 제가 가면 교육하신 분 어떻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 생각하실 때는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몇 명이나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하루에 우리나라에서만 20명? 20명. 다른 선생님들은? 40명? 1000명. 에이! 회장님 너무 많이 주시죠? 그렇게 우리 회장님 몇 명 같아요? 40명 넘는 것 같다고 하시죠? 30.7명. 예? 30.7명. 7명. 예. 많다는 분도 있고 적다는 분도 있고 갈리네요. 자, 이거 재작년 기준입니다. 23년 21년도 기준입니다. 하루에 144명. 연간 6만 명이 신정으로 돌아가십니다. 세보다 많죠, 그죠? 이게 5년 전만 하더라도, 6년 전이죠. 6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70명대. 연간 3만 명 수준이었어요. 근데 2년 사이에 배로 증가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신정마비 발병률이나 사망률, 인구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총인원 말고요.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뭐 2등하고 근성 차이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교육할 때 코로나 시국 이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경험이 있겠지만 이 N인형 저희가 많이 들고 들어와서 이 인형 축가를 100명 교육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해요. 어떻게 자세를 잡으시라, 어떻게 하시라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게 실습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이건 언제 하는 겁니까? 사람이 심정교육을 쓰러지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100명을 교육을 받으시고 10개 가지고 그러면 10번을 해야 됩니다. 실습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 하면 5분이 걸리거든요. 그거 하면 1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설명 한 것도 못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심정지가 발생하고 나서 하기 하나씩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만 배워가지고는 발병률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센터 어떻게 교육 지침이 되어오냐면 이제서 예방교육을 좀 하러 갑니다.
우리가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가슴 누르는 거는 기억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습을 시켜보면 선생님들 나오시면 그냥 일단 누르려고만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아요. 누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다른 부분에는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시고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서 이제 예방교육 좀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왜 심장마비 발생을 하는지 이렇게 심장마비 발생 어떤 신호들을 보내주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지 심장마비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교육을 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짚어드릴 건데 다른 건 제껴도 그 부분을 좀 들어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심장들은 심장마비하면서 심정전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심장마비 심정지가 왜 일어나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심장이 있잖아요, 그죠? 피가 돕니다. 이 사람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손끝 발끝 누르고 있었고 장기들의 혈액을 다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혈액이 다니는 길이 어디입니까, 선생님들? 우리 몸에서 다니는 길 혈관. 하나밖에 없잖아요. 혈관 핏줄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만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몸은 밸런스 깨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심장으로 공급이 안 되버리죠. 그럼 이거 심장마비 발생을 하는 거예요. 뇌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뇌졸죠. 췌장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당뇨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발견한 질병이 한 15,400시간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혈관에 관련된 질환이 50%가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혈관 질환 그러면 왜 심장마비, 뇌종막이 기억을 못하느냐면 그 두 가지 질환이 90% 이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심장마비, 뇌종막에 따른 여러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혈관도 이유 없이 막히진 않겠죠. 혈관이 막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잡다하게 막히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혈관이 막히는 두 가지 이유가 뭔지 먼저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SOS 신호일지도 모른다. 피가 고른 구멍이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혈관이 막힌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피다고 해요. 다 아시죠, 그죠? 혈전이 뭐냐면요, 우리 몸이 X 상태인데 이게 고체화되는 거, 덩어리지는 게 혈전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덩어리에서 우리 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혈관 안에서만 생기거든요. 혈전은요, 처음에는 모래랑 좀 작은 입자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생활 습관이나 주변 환경, 가족력 영향을 받아요. 숫자가 늘어납니다. 자,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이 일정한데 삐졌잖아요. 그럼 이게 서로 독습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 쪽에 이렇게 있는 기름 찌꺼기 있죠? 이것도 우리 피 지나다니는 찌꺼기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결합하고 대기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나 중금속 있죠? 이것도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우리 혈관은 혈액수가 실천합니다. 그런 것들을 뭉치는 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혈관 안에는 혈액밖에 안 지나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혈액 속에 있는 고유물이라든지 이물질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냥 다 결합해서 뭉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뭉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자라야까지 합니다. 얼마만큼 자라느냐? 손가락 있는 거가 자랍니다. 그 이상은 이게 못 자랍니다.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못 자랍니다. 왜 못 자라느냐? 제가 이거 혈관 안에 자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혈관의 평균이 여기가 손가락 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자라고 싶어도 공간이 여기 때문에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심장마비가 별도로 쓰러진다고. 이 혈전 뭉치고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것도 빠르게 뭉치게 만들고 빠르게 자라게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담배입니다. 담배 속에 있는 탈루라 물질 있죠. 이 물질을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분석하려고 합니다. 액체에서 본 상태로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나라 심혈관의 60% 이상이 흡연자입니다. 그만큼의 담배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반응을 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 우리 집안 어르신은 뭐 하루 6시간 피우셨는데 90까지 타셨다, 이런 분이 계세요. 건강히 잘 살다가 무슨 소리 하느냐.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요, 분명한 명제는 뭐냐면 담배가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티스푼으로 까짝까짝 깔아먹듯이 이렇게 깔아먹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이렇게 깔아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태우셔도, 평생을 태우셔도 건강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담배도 안 태우시는데 옆에서 담배 연기만 좀 맡았는데도 30, 40대 태양호소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명제는 담배를 피우게 되면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커 보이는 생각이죠. 이거 사진을 확대한 거고요. 제대로 된 덩어리에 손가락 핑크가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손가락이 제일 작은 새끼 손가락만 덩어리가 보호하시겠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이게 떨어지면 뇌졸중이 느끼겠죠. 자그마한 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만큼 큰 조직이 됩니다. 자, 조그만 덩어리 떨어지면 문제 안 됩니다. 우리 혈관에 찌꺼기가 막 됐었는데요. 조그만 것들은 다 지나다닙니다. 의사선생님은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저걸로 우리가 생명을 드린다든지 장애를 갖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큰 덩어리예요. 우생도 보실 때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큰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이거 혈관 타고 다니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 다니다가 그 혈관도 좁아지는 것도 있고 넓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뇌로 향하는 총경공회. 얘가 되게 다 막혀버리죠. 공중들 너무나 잘 되는 중풍되는 거죠. 이렇죠. 그리고 심장병 병원에 다 막혀버리다 심장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 이 혈전 덩어리 말고 해서 처음에 제가 모래알경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래알경 생기는 게 언제부터 생길 것 같습니까? 언제부터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치는 많이 생길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이 먹어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릴 때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나이를 많이 먹어 생길 것 같아요? 네? 연령이 제한이 없는 것 같다.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모르시니까 답변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죠? 야, 언제부터 생기느냐? 2살쯤부터 생깁니다. 2살쯤부터. 이게 왜 2살쯤부터 생기느냐? 우리가 2살쯤 되면 이제 엄마 젖을 때고 이유식을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음식물을 섭취하죠? 그렇게 혈전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린애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르게 빨리 자라서 혈관을 빨리 막느냐, 조금 더 천천히 늦게 막는 게 차이. 나이하고는 크다니 상관없다. 근데 이게 나이가 영향을 미치는 딱 시기가 언제냐면 50세가 넘어가면. 50세가 넘어가면 남녀 모두 이거하고 상관없이요. 무조건 위험 인자가 높다. 이렇게 인식해주는 겁니다. 21고 쓰러지는 사람들 99.9%에 끊어져가지고 그런 사로 뇌졸중, 심근경색, 혈관이 막히고 있다. 우리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플라크의 전치고 쓰러지게 되면 중증의 중풍이 찾아와서 지금 최근에 지금 이고 있다. 바로 심각한 문제, 성장적 부분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면요, 혈관입니다. 혈관. 우리에서 가장 굵은 심장벽에 뻗어있는 대동맥이라는 건데 성인남 동서골 근육입니다. 상극적으로 혈관은 피가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쭉 잘라서 우리가 손으로 쭉 짠다. 뭐가 나오는 현상입니까? 피가 다니는 길이니까 당연히 피가 나와야 되겠죠. 뭐가 나오는 현상입니까? 그렇죠. 뜨기는. 기름자는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생기니까 콜레스테롤. 네, 많이 들어보셨죠? 혈관 지방입니다. 자, 이건 대동맥을 쭉 짰는데 피가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콜레스테롤 혈관 지방이 혈관을 꽉 막고 있으니까 피가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심장이 마비가 와서 신경으로 삼아서 도망을 촬영이 됩니다. 혈관 지방 밑에 나오는 30이 나오는 조건입니다. 선수하게 한 가지. 젤리가 나와 어떻게? 젤리가 나와. 미래 증상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담배 병원으로 먹었어, 신장으로 진짜. 감안합니다. 평소에 지병도 없었고요. 먹는 약도 없었는데 그런데 일터부터 아들이 아침에 이런 우리가 거 잘 먹고 출근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신장암으로 감안했다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궁금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현대인들은요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이 변하면서 예전처럼 나이가 많은 혈관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나이가 상관없이 민감하게 혈관이 나타난다. 혈관이 막히는 두 번째 원인 콜레스테롤, 혈관 지방. 요거는 뭐 영향을 받느냐? 드시는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에 고기만 많이 드시고, 야채 안 드시고, 음주 많이 하시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는 안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첫 번째 혈전이죠. 요거 아까 제가 담배까지 말씀드렸죠. 요거는 세 가지 영향을 받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담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스트레스입니다. 평소에 화 많이 내시고, 짜증 많이 내시고, 버럭버럭 잘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스트레스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또 하시려고 합니다. 여기 맛이 제일 높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가동입니다. 지방 선대 쪽에 혈관이라는 내력이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유전적으로 혈전도 역할을 하는겁니다. 혈관인들에 가정적인 분들은 혈관이라는 발전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원인 혈전이랑 콜레스테롤은요 담배, 스트레스, 가동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거, 몸이 많이 들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혹시 건강검진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받으실 때 혈관 검사를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혈관 검사. 선생님 여기서 뭐 해보셨어요? 처음 받았어요? 아니면 MRI 진짜 했어요? 네? 아, 조경계도 검사하셨어요. 왜 처음부터 뭐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검사하신다고. 보통 보면 MRI, CT 하시더니 조경계는 이제 원래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하는 듯한 거거든요. 왜냐면 혈관에서 당연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선생님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검진 건강검진 받으라고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받으실 때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서 경동맥 혈관 초음파라고 있어요. 경동맥 혈관 초음파. 요거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기본 항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 3만 원, 5만 원 합니다. 받으시면 여기를 경동맥을 초음파로 찍어요.
병동맥 그럼 여기 혈관을 기준으로 외몸의 혈관 상태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떤 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상태가 좀 안 좋으면 큰 병원 가시라 그러고, 만약에 상황이 오시면 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저기 우리 선생님은 금액 많이 주고 하시겠죠, 그죠? 정수라에서 그죠? 아, 거기서 하시는 걸로 그냥 일반으로 하시면 금액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MRI, CT나 조영수라에서 조영수는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뭐 완전 저한테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확실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데 그걸로 미리 조금만 확인하셔도 우리 선생님이 내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알고 계시면 저번에 관리하고 조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검사는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건강님 받아올 때 관리 추가해서 받으시면 요거 확인이 되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큰 병원 가서 MRI, CT라고 찍어보시고 그런 거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혈관인데 유일하게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점 보겠습니다. 우리 혈관은요, 신경세포라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 손등 있잖아요, 그죠? 손등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때리고 꼬집거나 못 때려 아프다 느끼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표피에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혈관에 이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게 막히고 아파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극성이 있던 거예요. 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멀쩡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혈쪽으로 쓰러지는 분들도 어제까지 뭐 등산하시고 운동하시고 할 거 다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시거든요. 의학에서는 혈관 질환을 뭐라고 부르냐? 침묵의 살인자, 침묵의 자성사라고 합니다. 소리 없이 다가온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보다 무서운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초기 발견하게 되면 치료 시도할 수도 있고요, 좀 늦게 발견한다 하더라도 뇌 주변 정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 질환, 특히 심장마비나 뇌혈쪽 같은 경우에는 쓰러져서 실생활 조치 받지 않으시면 사망 내시간 70분 나가니까 그래야 무섭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혈관은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몸의 혈관이요, 50%에서 70%만 맡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의 혈관에서요, 내 혈관에 문제 있다, 큰일 났으니까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라고 그러느냐, 전조증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호를 보내준다 하더라도 그 신호가 몸에 나타나는 신호가 혈관에 문제된 신호라고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하면 신호를 보내준 줄 막겠어요. 병원 나가고 검사받으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떤 신호들을 그냥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호들을 보내주느냐, 손발끝 찌릿찌릿 저리시는 분들, 손발끝 차신 분들. 자, 선생님들 이거 혈액순환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로 끝이에요. 이거 선생님 손발 때리고 차면요, 혈관이 50%는 막혀있다는 거예요. 병원 검진 받아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또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50% 막혀있으면 50% 불편이잖아요. 이때부터만 관리를 하셔도요, 큰일 치를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냥 손발 때리고 찬 거를 그냥 당연히 해버립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큰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혈관 질환은 딱 없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심을 안 가지시면 내 몸에 이상 징후가 와도 병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호미로 말고 발에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관심 가지시고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못 가셔야 돼요. 제가 그리고 또 어떤 현상 보이느냐, 발 뒤꿈치 각질 생기시면 뼈가 갈라집니다. 발톱은 조심하시는 분들은 귓볼에 가로자로 여기 줄어가시는 분들, 피곤할 때 눈꺼풀 위에랑 아래로 팔을 떨리시는 분들. 자, 눈꺼풀 여기 위에 떨리는 거 생기면 사람이 비경은 잘못하면 다 덮일 거예요. 요거는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미네랄 부족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마그네슘이나 철분제 드시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떨리는 거 있죠?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 뇌혈관이 문제된다는 거예요. 밑에 요거는 우리 뇌로 올라가는 모세혈관 있죠? 식도가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피곤하실 때 안면이 좁자 여기 경련이랍니다. 요것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피곤하실 때 입꼬리가 실룩실룩거립니다. 자, 요거는 풍요기준을 보이면 바로 직전 전조현상이에요. 와사풍요기준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 조항이 이렇게 톡톡톡 때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탈모가 단기간에 급성이 시작. 이거 남자 여자는 상관없고요. 윤정 탈모는 상관없어요. 천천히 빠지는 거, 윤정으로 빠지는 건 상관없고요. 짧은 기간에 머리숱 많이 빠지는 거, 머리 안 바뀌셔도 머리숱 많이 빠지는 거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갑자기 발길이 막혀진다. 그리고 주무시다가 종아리 침해지는 경우, 전부 다 혈관이 많이 막힐 때 우리 몸이 너무 싫어합니다. 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혈관이나 심장이 이상수가 있을 때 그걸 가장 잘 펴내주는 게 종아리예요. 종아리 지났다 하시면 그냥 방치하시다는 게 생겨서 병원 가보셔야 돼요. 가서 별일 아닐 수도 있고요. 큰일 수도 있어요. 미리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은 수십 번에 수백 번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발명이 직접 신호를 보내줘요. 어떤 신호들을 보내주느냐, 편두통, 양쪽이 두통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쪽만 두통입니다. 짧은 기간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영화배우 강수현 씨 작년에 올때 열병 들어왔잖아요.
방사식은 돌아가지 않았던 이상이에요. 짧은 시간에 119를 불러. 통증이 생기면 옛날에 참을 수 있는 통증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그걸 참는 분들이 있어요. 병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흉통 있죠. 이것도 짧은 기간 굉장히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매우보다 마리하게 소리가 공명한. 이건 여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여자분들은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거기다 보면. 근데 이거 매우보다 마리하게 소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에 올라요. 여자분들 위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있어도 안 나옵니다. 몇 시간 하세요? 안 나가요. 그냥 위가 안 좋으면 그것만 나타나지 혈관에다 관련된 안 나오거든요. 시간만 버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이 나타나기 전에 분명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뭐 몇 번에서 몇십 번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모르다 보니까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런 증상들을. 너무 못 가셨다가 건강해지면 그때라도 병원 가시면요. 이 심혈관 질환 여성들 병원만 가시잖아요. 생존율이 85% 나옵니다. 병원만 가시면. 병원에 가서 쓰러지셔도요. 생존율이 8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가 있으면 따먹습니다. 병원 꼭 가셔야 돼요. 왜 하십시오? 아니 속이 쓰릴 때 네. 우리가 쓰린 약을 먹잖아요. 예. 그러면 안 아프면 혈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게 계속되잖아요, 생겨요. 먹으면 안 아프고. 안 아픈데 또 있으면 또 발생하잖아요. 병원에 가봐야지. 시간 지나면. 네. 속쓰림도 네. 혈관이 네. 생겨나고. 그거 보고 약 드신다고 괜찮아진다고 네. 방심하시면 안 돼요. 있으면은 한 번쯤 검사 받아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큰 병원에 MRI, CT 찍을 필요 없고 그냥 완전히 차가 좀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게 나아요. 네.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 기억해두는 게 뭐냐면 가슴에 통증이 이렇게 갑자기 하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심호 좀 하시고 물 드시고 이러면 괜찮아지잖아요. 요거 1분 이내에 통증이 1분 이내에 이렇게 통증이 잦아드는 경우 있죠.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진단을 받으셔도 협심증 진단이 나와요. 혈관 쪽쪽에서 이야기. 근데 요게 만약에 통증이 생기면 이걸 알아주면 좋아요. 30분 이상 지속되죠. 통증이 안 가라앉고 30분 지속되고 그리고 뭐 식은땀이 교도시 내립니다. 자, 그럼 이거 혈관 문제 아니더라도 우리 생각할 때 그냥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겠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첫 번째, 괜찮을 때 그냥 참아본다. 네, 두 번째, 내 발로 병원에 간다. 세 번째, 가족들을 지인한테 착수하면 뭐 해야 될 것 생존율이 같아요? 3배 가능. 어떤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간다.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죄송스럽게 여기는 다 정답이 없어요. 제가 일부러 정답을 말씀 안 드렸어요. 어떻게 하시면 안 나집니다. 안 나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119 전화하세요. 네. 왜 제가 119 전화로 말씀드리냐면요. 자기 바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막상 닥치면 당해서 큰 병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큰 병원 응급실 가면 되지. 자, 이거 응급환자로 처리를 안 해줍니다. 순서대로 기다리셔야 돼요. 시간 걸려요. 이거 생기면 4시간 안에 수술하셔야 되거든요. 시간 걸려요. 근데 그리고 만약에 가족들은 지인들이 온다. 내가 이런까지 오죠. 다시 또 병원 데려오가지고 어느 병원 가야 될지 모릅니다. 시간 나가는 거예요. 근데 119 전화하시면 증상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119 국대에서 알아요. 요거는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오기 전에 보면 99% 증상입니다. 무조건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이 가능한 경우도 가셔야 되는데 뭐 119 국대는 잘 압니다. 어디가 제일 가까운 건지 바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시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차 안에서 심폐소생술, AED, 제세동기죠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존율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119 가시면서 가족과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처음부터 알아주시면 돼요. 책임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누가 생존한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보험으로서. 그럴 때 119 전화를 하시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119 전화하느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생존 세금 나드시잖아요. 그러려고 119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다가 그러다 원래 우리 선생님들 뭐다 아시는 분들 있는데 이분들이 뭐냐면 우리 심장의 검수도 혈액 검수가 안 되니까 뇌가 손상이 들고 있는 질환으로 사망하셨거나 토병이신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선생님들 손상을 입잖아요. 조금이라도 100%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조금이라도 장애를 입게 되면 폐마비라든지 어느 정도의 기억력을 잃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방식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꼬리 실로 가는 거 있죠. 이거 무시하시고 반무다는 거다 쓰러졌어요. 지금 한 12, 13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다시 있습니다. 필터 받아냈습니다. TV에서 보시는 분들 있어요. 말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때 인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연예인전 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돈 많이 벌었습니까? 자기가 벌었고 병원비를 잘하시고요. 지금 인천에 영업에서 영하고 계신데 지금 병원비도 없습니다. 지금 병원비를 누가 되고 있느냐? 가수 태진아 씨가 되고 있습니다. 태진아 씨는 성장에서 굉장히 결진이에요. 이거에 다 아시는 분도 아니겠지만 6년 3개월 동안 신문을 한번 수강을 하셨는데
이관회장은 쓰러지고 이뿐만 수행대장을 발견했습니다. 심폐소생술 들어갔어요. 심장을 살렸어요. 근데 뇌를 못 살렸습니다. 왜? 골든타임을 놓쳤고. 이관회장은 돈 제일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노직 남았잖아요. 그죠? 자기 돈은 삼성으로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1의보자도 이 심혈관이라고 불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가는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건 챙겨두고요. 지켜보는 가족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정말 한 가지로 불행복합 같은 비서가 그걸 좀 알았어야 되는데. 자신 가지시고 문제가 비서 출신이 비서도 정말 없어요.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사람이 심정지로 쓰러지는 척추를 하면 생존율이 3배가량 높아집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눈이 하얗게 그런 심장을 막고 있고 피부를 자꾸 토하더라고요.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뒤따라오던 남성이 학생이 쓰러지는 모습을 학생이 쓰러졌죠. 16살의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심장으로 쓰러진 거. 지금은 심장마비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20대 중학생이고 심장마비 쓰러집니다. 근데 중학생 심장마비 쓰러졌지만 그래도 운은 좋았어요. 무슨 운이 좋았느냐. 왼쪽에 있는 건물대생들 이게 뭐냐면요. 소방서입니다. 소방서입니다. 영상을 보면 깜짝 놀라 학생의 상태를 살핀 뒤 바로 앞에 있는 소방서로 뛰어갑니다. 이 남성은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라 바로 인근에 소방서가 있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고 바로 응급장비를 챙겨 현장. 참고자 하나 더 좋은 게 뭐냐면 요즘 119 구급대생들 앰뷸런스 타보다 119 구급대 있죠. 119 구급대는 우리가 불러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안 합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왜 안 하냐면요. 기계를 싣고 다닙니다. 제송기를 싣고 다니는데 친구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심폐소생술보다 제송기가 무조건 우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송기 있으면 제송기를 먼저 사용을 해야 되는데 큰 건물에 제송기 설치가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제송기 설치업에서 오면 거기 이제 상주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교육을 해주는데 정말 대충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송기가 설치는 돼 있는데 못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요즘 제송기는요. 예전에 뭐 미국이나 이런 수입해서 그랬던 건데 요즘 거의 다 국산생산 다 되거든요. 요즘 거는 우리 음성으로 우리나라로 다 안내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심폐소생술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하셔야 되냐? 이 패드를 두개 붙이는데 패치를 두 개 붙이는데 그걸 어디 붙이는지 아셔야 돼요. 회사님 어디 붙이는지 아십니까? 오른쪽 왼쪽을 알겠는데 위치는 정해 놓으시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하고 여기 갈비뼈. 아니 오른쪽이랑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제대로 못 바뀌어요. 어디를 붙이야 되냐? 오른쪽 왼쪽은 맞아야 되는데 요즘 신형은 이게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위치까지 붙이는 패드 위치까지 정확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림을 또 다 그거 따라하시면 돼요. 라이트 오른쪽 랩트 왼쪽 붙이면 되는 거고 그거 안 붙였는데 오른쪽 두 번을 붙이면 되는데 오른쪽 어떻게 붙이느냐? 무조건 저 꼭지를 유지하고 보시면 돼요. 저 꼭지랑 오른쪽은 저 꼭지랑 이 석을빼 있죠. 여기 사이 여기 붙입니다. 하나 오른쪽 왼쪽은 어디 붙이느냐? 저 꼭지 있죠. 7시 방에 가 있죠. 여기 이런 게 두 개 붙여요. 뭐 알고 계신 선생님들 계실 거고 기억에 많은 분들 계시고 틀린 분들 계시는데 여러 개 붙이는 거 두 개. 요거 두 개 붙이셔야 되고 또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음성은 안내가 나갑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음성 나오고 이 심폐소생 필요하면 심폐소생 필요하다 다 나오는데 요즘은 버튼도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 제동 버튼이다, 뭐 스톱 버튼 다 그려져 있거든요. 보시면 뭐 제가 생각하는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아실 수 있는데 제동 버튼 누를 때 딱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거 뭐 제동이 뭡니까? 전기를 넣는 거잖아요. 환자의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이 있구만. 이거 선생님도 감전되는 게 그냥 우리 찌리 감전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날라갈 정도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시고 버튼 누르셔야 된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음성상을 안내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왼쪽 보시는 건 플랫폼 영상인데요. 학생의 심장이 멈춰있는 것을 확인한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전기를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온몸을 움직여 심장이 멈춘 소녀에게 심폐소생술을 계속합니다. 40대 길가에 서 있던 한 여성 갑자기 온몸이 굳어버린 듯 그대로 넘어집니다. 40대 여성 이모 씨는 지난달 말 인천 연수구의 한 길가에서 급성 심정지를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 구조에 나선 건 화재 현장에서 복귀하던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쓰러진 지 2분 만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이 씨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심정지의 경우 심장이 멈춘 뒤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소생률이 95%에 달하지만
4분이 지나면 25%. 자, 심폐소생술 가장 중요한 시간 골든타임 많이 들어보셨죠? 골든타임 4분이에요. 이게 왜 4분이냐? 자, 우리 심장이 뛰면 혈액이 전하다 피가 돈다고 말씀드렸죠? 이 혈액 속에는요 산소가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우리 이제 뇌 있죠? 아까 말씀드린 뇌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세포가 발사되면 썩습니다. 그걸 우리가 뇌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심장이 뛸 때는 혈액이 공급되니까 산소 공급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냐? 혈액도 그 자리에서 꼴수업이 되고요. 새로운 혈액이 공급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럼 뇌가 썩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썩어도 현마비라도 도장에 기억력 이런 장애 보이고요. 심한 경우에 심근경화 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그런데 이 우리 심장이 딱 먼저 혈액이 공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심장이 뛰는 동안에 혈액이 열심히 순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뇌에도 피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 심장이 딱 멈추는 그 순간 우리 뇌에 있는 피 있죠. 그 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이 딱 4분을 버틸 수 있는 양이 남아있는 거예요. 4분 동안 뇌가 안 썩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분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심장을 압박을 해서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압박을 해서 혈액을 다시 뇌로 보내게 된다면 이 사람이 시간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휴증 없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생들 밖에 길거리 다니시다가 생판 모르는 남 있죠? 남에게 심폐소생술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하냐면 119 15세까지 겹을 통계를 내면요 70%가 가정, 집에서 없어집니다. 20%가 직장이고요 공무원은 단 10%밖에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내 주변에서 뭔가 심장마비로 폭풍하고 쓰러지죠. 그러면 80% 이상은 돌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70%, 직장이 20%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남이 아니라 내가 할 줄 알아야지만 가장 가까이 우리 가족이나 직장 동료, 지인의 정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에서 많이 신고가 접수가 되느냐? 집이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병하는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병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거기다 대기 계속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고가 안 된다. 자, 제가 지금부터 심폐소생술 하실 때 기본적으로 아시아적 행동을 반드시 설명을 해줄 때 사람 쓰러지게 되면요 두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 뭐냐? 첫 번째가 의식확인, 두 번째가 호흡 확인입니다. 자, 이 의식 확인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정신이 있는 거 확인하는 건데 양손에 힘 딱 빼시고요. 한대 어깨 있죠, 쇄골뼈. 여기를 그냥 가볍게 이렇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별거 없죠, 그죠? 자, 영상 보시고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자, 교육받는 거 잘해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교육 안 가신 분들입니다. 교육 안 가신 분들은요, 사람 쓰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정이 많아서 달려가는 거 정말 잘합니다. 세계 1등. 달려가서 어떻게 하시느냐? 생들 벌써 웃음 나시죠? 상상이 되시니까. 보통 가셔서 뺨 때리고, 또 몸을 듭니다.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느냐? 제가 스트레스 안 돼서 80%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80% 그죠? 지금 스트레스 술 마시는 사람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생 6명 거예요. 조금 전에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이야기하는 사람 스트레스 숨을 안 쉬니까 당황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우리나라에만 이런 게 많이 있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학교에서 CPR 교육을 했습니다. 정규교육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우리나라는 교육을 안 했거든요. 이제 합니다. 10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지금 학생들 안 하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생들 뭐처럼 학교 다니는 거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에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영상 보셨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쓰러집니까? 머리부터 이렇게 쓰러지면요 뇌 충격이 제일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어디 충격이 가느냐? 척추입니다. 쓰러질 때 이미 뇌랑 척추에 충격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뺨을 때려버리고 몸통을 들어버린다. 2차적으로 척추에 피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피해 강도에 따라 심하게 손상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신경이 붙어버립니다. 척추신경 끊기면 어떻게 되는 생기를 가만히 마비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진 양식이 아니라 다른 부위가 없지 마시고 어깨 있죠, 쇄골뼈 있죠. 여기만 이렇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확인하신다. 자, 이렇게 의식하기는 의식이 없다면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호흡이 있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 심폐소생술인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합니까? 죽은 사람한테 합니까? 살아있는 그죠? 죽은 사람한테 해보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거의 다 동의하십니까? 네. 살아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은요, 심장이 안 뛰고 호흡을 안 하는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산 사람은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호흡률을 확인하잖아요. 그죠? 호흡이 있으면 심장이 뛴다는 얘기거든요. 호흡이 있다. 이코로 심장이 뛴다. 호흡이 없다. 이코로 심장이 안 뛴다. 이거 불변입니다. 그래서 호흡률을 확인해서 호흡이 있으면 심장이 뛰는 거기 때문에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호흡이 없는 경우에 누르셔야 되는데 왜 심장이 뛰는 경우에 누르면 안 되느냐면 우리 몸에 실피주나 모세혈관 있잖아요. 이게 심장이 뛰고 나서 우리가 눌러버리면 터집니다. 랜덤하게 터져. 어디 틀릴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에는 막 40명 넘으셔도 혈관을 약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대수 나쁘게 눈으로 시신경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딱 터져버리면요. 그냥 실명해버립니다.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호흡 확인해서 호흡이 있으면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숨 마실 때 호흡이 없을 때만 누르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전문가들은 그냥 육안으로 막 호흡 확인합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되죠. 근데 일반인들 이거 하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전문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일반인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느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오른손 있죠? 이거 환자 배 위에 가볍게 올립니다. 손을 배 위에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숨쉬기 때문에 배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생들 댁에서 누우셔서 배 위에 손을 올리시면 어떻게 돼요? 숨 쉬면 배 움직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남의 배를 이렇게 손 올리고 배가 움직이면 숨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해도 확인이 되거든요.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 귀 있죠? 왼쪽 귀로 환자 코끝대로 가까이 됩니다. 자, 미세하게도 호흡이 있으면 콧바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콧바람이 약하게 나도요, 우리 귀가 예민하기 때문에 다 들립니다. 그리고 시선은 또 배를 보시는 거예요. 손으로도 느끼시지만 눈으로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호흡님을 확인했죠? 호흡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100% 신경이 상태예요. 그래야 또 잘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속하게 흡수해야 되는데, 그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어요. 우리 생들 다 아시는 거. 뭐 하나 빠졌다는 생각이 뭘까요? 119 그렇죠. 119 신고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 모여 계시면 여기 의식용량 환자 같습니다.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재동력. 자, 여러분들 모여 계시면요. 그냥 119 신고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지목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여러분들 모여 계시는데 그냥 신고해서 이렇게 하면 무함대항합니다. 나한테 해야겠나? 저 사람한테 해야겠나? 근데 있죠. 지목에 신고부터 하죠. 모르는 사람이라도요. 지목에서 신고부터 하시면 정말 우리나라 분들 빠르게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목에 신고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심장압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장압박을 하는 선생님들 우리 심장이 제일 장애 알아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본인 심장 어디 다 알고 계시죠? 자, 심장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들? 손을 올려주십시오. 심장에다가 선생님 어디입니까? 가운데입니까? 왼쪽입니까? 여기 가운데 정도인데? 이거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도. 물어보니까 헷갈리시죠 선생님들? 응. 네? 가운데로 갑자기 헷갈리시죠? 했는데도 왜 좋지? 가운데로 자, 지금까지 기억에 눌러요. 그 머릿속에 있는 거 심장이시는 딱 지워버리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하시는 선생님들. 심장은 어디 있냐면요. 왼쪽 아니고요 선생님들. 예. 오른쪽도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야 가운데. 가운데. 남자분들 기준으로 젖꼭지, 정중앙. 식구에서 이렇게 딱 꺼주시고 왼쪽이 심장이 더 개뽕. 딱 꺼주시고 교차되는 부분이죠. 여기 심장의 자리예요. 자리인데 교차된 데 있지. 여자분들은 이 갈비 있죠? 갈비 이렇게 딱 타고 명치잖아요, 명치. 명치 위에 있죠, 선생님들. 명치 위에다가 이 손가락 세 가지 있죠? 요거 딱 올리시면 첫 번째 만 여기가 심장의 자리예요. 찾는 위치는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심장의 가운데라 말씀드려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계십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국회의원에서 왼쪽까지 손을 올리면 박근성 느끼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쪽 왼쪽에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 그러냐면 심장이 동그랗게 안 되겠습니다. 심장 맨 밑에 끝부분이 왼쪽으로 이해사 선생님도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틀어져 있어요. 자, 왼쪽에도 심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왼쪽까지 손을 올리면 박근성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심장의 센터 메인 부분은 다 가운데서 보세요. 여기를 눌러주시는데 누르실 때 보통 교육 안 가신 분들 심장 눌러보라고 하면 나오는 사람 행동이 뭐냐 보신 거는 많이 있어가지고 손바닥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들? 가운데 이렇게 딱.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손바닥 누르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손바닥 눌러버리면요 힘을 받는 면적이 넓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슴 전체에 힘이 다 전달돼요. 그래서 발도 이렇게 눌러버리시면 그래서 발도 부러지면 발도 폐가 있거든요. 부러진 폐들이 폐를 찔러서 폐출을 다 받아치려고 폐혈증 이런 걸로 사망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누르실 때는 손바닥 누르시는 거 아니고 어디로 누르시느냐? 손꿈치라는 이 부위만 이용하시면 이 부위만 요 부위 요 손꿈치라 그러거든요. 여기를 누르시는데 자, 위치 제가 말씀드렸죠. 남성분들 기준 젖꼭지, 정중앙 여기를 이렇게 손꿈치를 딱 대시는데 손은 오른손, 왼손 상관없어요. 선생님들 편하신 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깍지를 끼시는데 깍지 끼시잖아요. 그죠? 깍지 끼신 위에 손 있죠? 요거 이렇게 살짝 제껴주세요. 왜 제끼시느냐? 그러셔야지 손가락이 가슴에 닿는 게 방지가 됩니다. 안 그러시면요 누르시다가 힘을 주려고 움켜쥐십니다. 팔이 부러지거든요. 살짝 제껴주시고 그리고 팔은 쭉 뻗으시고 팔꿈치 딱 주시고 팔꿈치 주셔야지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이거 구부러지면 선생님들 팔굽혀펴기예요. 네. 나중에 119는 같이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팔굽혀펴기 맞추시고 시선을 한지 얼굴 봅니다. 왜 한지 얼굴 보느냐? 지금 이 사람은 심장 상태인데 호흡을 안 합니다. 앞발에 호흡 돌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들어오면 숨쉬는 사람이 손 떼야 되겠죠. 그거 확인하려고 한지 얼굴 보는 거예요. 심장이 상태가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하냐? 내뱉는 옵니다. 그거 확인해서 한지 얼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깊이로 주셔야 상위 기준으로 50cm 정도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표피에서 심장까지 거리가 4cm예요. 근데 우리가 압박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좀 들어가야지 압박이 될 거 아니에요. 1, 2cm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50cm 눌러주셔야지 압박이 된다. 그리고 누를 속도는 1분에 120회 1초에 2번 누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똑딱 이렇게 누르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똑딱 누르는 속도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쉬지 않고 100번 이상 300번 눌러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이클을 만들었거든요. 사이클은 한 세트에 30번. 그래서 이 30번을 누를 때도 지금 카운팅을 해주셔야 돼요. 왜 카운팅을 하셔야 되냐면 카운팅 하나 그냥 보면 내가 중간에 10번을 여러분 헷갈릴 때 분명히 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배우고 고생들 내가 살아가면서 심해운동을 한 번도 안 하게 될지 한 번, 10번 하게 될지 20번 하게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습관을 그렇게 기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상 보시고 많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하고 상체가 핫살이죠. 이때 생긴 상의 쪽으로 다 벗기셔야 돼요. 여자분도 상의 다 타게 시키셔야 됩니다. 상의 수업까지 다 벗기셔야 돼요. 신고하고 하시면 성추행 상대는 배당 상관없고요. 신고하고 하시면 이 환자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민원 상황 책임을 지지 않겠어 법적으로 보장이 됐습니다. 근데 신고 안 하시면 해당 상관 없습니다. 신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왜 상해가 타이라느냐? 심장이식 정확하게 착용해서 환자나 시행자분도 이물질이나 이런 거 부상을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119 신고 있다는 생기죠. 자, 지금 119는 제가 심장은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동이 작동하기 패치를 붙여야 되는데 패치를 붙이려면 상단에 붙여야 되는 얘기죠. 상단에 붙이려면 자기가 사진을 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타를 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시선 눌러보시고 눌러보시겠습니다. 사람 쓰러져 제일 먼저 의식 확인해야 되죠. 양손에 힘 딱 빼시고 환자 어깨 세볼대를 돌립니다. 이렇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의식이 없습니다. 다음에 뭐 됩니까? 호흡 확인해야 되죠. 호흡 확인. 오른손 배 위에 왼쪽 코끝에 시선은 배를 보고 하나, 둘, 셋. 호흡이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뭐야 됩니까? 119 신고 되죠. 자, 오른쪽 앞에 회장이 119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신고하시고 상의 차례하시고 적극 정중한 심장 차려서 자, 깍지 끼시고 팔쭉 뻗으시고 시선 하나 올리고. 자, 우리가 이거 무릎으로 상탄하는 선생님 그죠? 그러면 체중을 앞으로 좀 모아줘야 힘이 실려요. 어떻게 모아주느냐? 엉덩이 있죠, 엉덩이. 우리 엉덩이만 들어서 앞으로 쌓으면 체중이 앞으로 쏠립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올고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책상이기 때문에 살살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하셨죠? 하시거나 바로 가셔야 될 게 호흡하기. 손 배, 오른손 배 위에 왼쪽 코끝에 시선은 배를 보고 하나, 둘, 셋, 호흡이 없다. 그러시면 또 서른 하고 하나, 둘, 셋, 넷, 서른 또 하시고 호흡하기 또 하시고 무한 반복으로 계속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 119 올 때까지는 호흡이 돌아올 때 계속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만약에 환자가 심장이 환자가 호흡이 돌아올 때는 트리마치 내뱉는 거거든요. 호흡이 돌아온다. 돌아오면 119 신고됐고 호흡도 돌아오고 할 건 다 했잖아요. 근데 그냥 냅두시면 혀가 말려 호흡기가 다시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어깨랑 엉덩이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혀가 말리기 위해서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꽃바지를 보면서 팔다리 돌리시면 체온 상태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케어하시다가 119 오시면 인수인계 계속돼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인공호흡 안 합니다. 우리가 2016년도까지 인공호흡 했어요. 30번 하고 30번 하고 그런 걸 했는데 2016년도 12월달 규정이랑 법이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이 인공호흡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왜 빠졌느냐? 우리가 인공호흡하는 사정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첫 번째가 이물질적으로, 두 번째가 기도학부인데요. 이 이물질적으로 손가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배우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학부라는 게 사람 목표에 영향을 많이 줘요. 사람 목표가 똑같이 안 생겼잖아요. 앞으로, 뒤로, 좌우로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가지 방법 매뉴얼을 정해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하니까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사망률 맞춘 거. 그런데 이거 연구다고 통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을 병에 사는 것을 하지 않고 가슴 아프면 할까 훨씬 더 생존율이 높더라. 2011년 10월 때 빠졌어요. 아직까지 그럼에도 아직까지 인공을 해야 되는 환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이냐? 물에 빠지신 분.
파견을 지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도 자기를 같은 데 하려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집에 사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실습을 진행해 볼 텐데, 자, 눌러보실 분. 희망. 잠깐 질문 있는데요. 예, 하십시오. 제가 배울 때는 처음에 이 환자 이 목을 이렇게 제껴서 선생님 옛날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아예 안 그- 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안 기도하기엔 아예 필요 없는 겁니까? 예, 지금 아예 안. 이게 해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고 이게 그러니까 신변선도 어떻게 있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법이 있고요. 우리나라 하는 법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격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강사자격 같은 경우 전 세계 통용되는 자격이 있고 우리나라만 되는 자격이 있고요. 약간 그게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인 토대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예전에는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바뀌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자, 아까 전에 숨을 약간 쉴 때 아까 이렇게 옆으로 제끼라고 그랬잖아요. 호흡이 돌아오면. 예, 호흡이 돌아왔을 때 예. 그게 방향이 있는 겁니까? 방향은 내 쪽으로 당기시는 게 안정적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쪽으로. 아 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 이 방향이 심장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항상 위치는 되도록이면 환자의 오른쪽 위치하셔야 되거든요. 환자의 오른쪽.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오른쪽에 위치하는 상황이 안 되시면 왼쪽이나 뭐 앞뒤나 상관없어요. 근데 가능하시면 환자 오른쪽 위치하셔야 되고 땡기실 때는 무조건 환자 얼굴이 이 하시는 그 행동하시는 분 있죠. 쪽으로 향해야지만 이 사람의 반응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당기시면.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지금 환자 오른쪽에서 하면은 이걸 당겼을 때 지금 이렇게 보면 심장이 위쪽으로 가잖아요. 왜 그러냐? 왜 오른쪽 위치를 하냐? 그거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서 누르셔야지만 심장 우리가 압박할 때 이 부분 압박하잖아요. 가장 넓은 면적을 압박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위치일 때. 그래서 오른쪽에서 하는 거예요. 왼쪽이나 이쪽에서 하면 압박은 되는데요. 우리가 압박하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환자의 오른쪽에 기준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뭐 또 궁금하시겠습니까? 이 바지 여기 혁대는 안 풀어주나요? 네,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푸셔도 되고 안 그러니까 상의만 이게 다 제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 푸셔도 되고 우리가 왜 허리를 보통 뭐 피가 안 벌어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명민 씨 실습하실 거 시간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여기 나오세요. 체험할 네, 거예요? 나오십시오. 선생님. 한번 했어요. 둘다 명민 씨 나오세요. 명민 씨 나와. 시간도 안 계시고. 그 가장 중요한 수업이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아니 나중에 네. 근데 갈비뼈가 끊어졌대. 아, 갈비뼈요? 네. 그거 환자를 한다고 뭐 아유 오해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법으로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릴게요. 법적으로는요, 엄수주요법에 이게 우리가 나 그렇게 하면 하기가 싫다니까요. 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행성 아니 갈비뼈 끊어져갖고 난 나중에 살려놨대요. 방위제를 보면 되니까.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요. 네. 자기 말씀처럼 소송은 됩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싫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전 사올 때 남자들이 안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안 누른데 그거 다리나라에서 착하니까 통화하기야 이거 저거 안 돼. 여기 부러지는 없어. 아니, 여기가 약하대. 갈비가 완전히 정도냐. 그래서 아까 여기 말했잖아. 이렇게 누르면 저거 부러진대 100%. 그러니까 여기만 이거로만. 팔을 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연주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우리가 법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지금 교육 잘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억울하니까. 억울한 거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 준비하는 거니까 오른손 배위에 남의 시선을 들고 오른손 배위에 정말 내 거를 못 해. 숨만 쉽니다. 자, 뭐 하셨습니까? 이제 신고하십시오. 자, 빨간 옷 입으신 분 119로 신고해 주시고 제소동기 갖고 오세요. 네. 안 하십니까? 하셔야지. 이거 딱 주문을 해. 자, 확실하게 하는 거. 자, 선생님. 지금 손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 방향. 그리고 똑바로 이렇게. 삐뚤게 말고 똑바로. 요걸 아니. 올리면 막 저기 하시고 전에 일장님이 얘기 들었죠. 거기가 하이라 쇼. 그거 차후에 얘기요. 차후에 얘기. 아니 차후에 이걸 그냥 저기 일하는 거라. 호흡하기 오른손 이렇게 하나 둘셋 자, 준비 가능합니까? 자, 다시 준비. 아, 이게 숨 쉰다 지금. 아야, 잠시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도 못 여덟, 나온다는 거다. 아홉, 오늘 출근을 나가야 돼.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피곤해서 나왔지가 어제 내려온 감들 하루에 그렇게 살아서 내려온 거야. 내 바닥에 있어서 약간 하나, 둘, 셋. 숨 확 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양 보세요. 식당에 가야 되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분들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실수로 여성분들이 하고 있어야 돼요. 남자들이 많이 빠지니까. 근데 뭐 하시려고 안 하면 제가 가봐요. 여자분 하고 싶은 대로 여자분들이 하고 있어야 돼요. 요 매장님 나가서 필요하다. 자, 불러오라요. 이럴 때 불러오세요. 불러주면 되는데. 근데 강사님 저기 질문 있는데요. 네. 여자분이 쓰러졌을 때 이거 막 이거 벗기잖아. 브레이저까지 다 벗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무슨 성추행이다 뭐 이런 거. 이건 신고 증거 하나만 쓰면 소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 의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신고 안 하면요. 뭐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신고가 됩니다. 근데 신고하셨잖아요. 안 됩니다. 요즘에 119에 안 해도 돼요. 나는 몇 번 했어. 몇 번 자, 했어. 손 앞에 분들, 제일 먼저 사람들에서 어깨 누릅니다. 어깨. 괜찮으세요? 호흡하게 오른손 배 위에, 오른손 배 위에 왼쪽 귀 코끝에. 그다음 요 예. 하나, 둘, 셋. 가서 조심입니다. 119에 신고를 그다음에 119 신고부터. 심장 잠깐만요. 신고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상의 차지하시고, 심장이 차지시고, 깍지 끼시고. 이렇게. 예. 깍지 끼시고. 자, 팔꿈치 딱 주세요. 자, 여성도 팔꿈치 딱 주시고. 자, 누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누르세요. 팔꿈치 피고 팔꿈치 쫙 펴야지. 자, 호흡하기. 하나, 둘, 셋. 자, 숨 쉽니까, 안 쉽니까? 안 쉽니다. 한 번 더. 하시네 그냥. 자, 시작. 하나, 둘, 셋. 얼굴 보면서. 팔꿈치 쫙 펴야 돼. 팔꿈치. 팔꿈치 딱 펴시고. 팔꿈치 쫙 피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호흡하기. 호흡 확인. 아, 이제 숨 자, 숨 숨 안 쉬네. 안 쉬어. 안 쉬어. 안 쉬어. 숨 하나도 안 쉬어. 박수 한번 주세요. 숨 안 쉬는구먼. 자.